그래서 지금 영상 봐야 되는 사람들은 분사구 부분, 그 부분 보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은 내용이 짧아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투부정사 문제를 풀었었거든, 월요일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분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영상 보고 해오면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명사절 접속사를 볼게요. 얘는 일단은 뒤에를 보면 우리가 명사절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 40페이지예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럼 얘는 이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니까 원래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잖아. 근데 이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은 자리에 어디에 쓰일 수가 있지? 세 군데 자리에 쓰일 수 있어. 명사 역할은 주목보, 그쵸? 그러면 이 명사절이라는 것도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줄에 그냥 다음 잊어 줄게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절은 주목보 역할을 하는 절이다. 그리고 어떤 게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냐면 우리 that 있죠? 접속사 that. 그리고 if나 whether 있지? 걔네들도 명사절이야. 그리고 의문사절도 명사절이야. 의문사절도 명사절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도대체 뭔지를 밑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명사절 접속사 that부터 볼게. 우리 이 that이라는 거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뭐뭐라는 것의 의미죠. 그래서 주목보로 쓰여요. 중요한 건 단순 사실절에 쓰인다는 얘기야. 사실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밑에서 어차피 볼 거니까 일단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 명사절 접속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냐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당연히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이 that이 이끄는 거지. 그래서 이 that부터 얘가 이끄는 여기 절까지 이렇게 묶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묶여서 얘가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 해석이요. 주어가 동사 하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 그러면 얘는 뭐뭐 하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명사절이겠지? 뭐뭐 하다는 것 하고 명사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문장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문장을 명사처럼 만든 거. 그러면 지금 이제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애들을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썼지? 그럼 주어 자리에 있는 애들을 볼게. 지금 여기 대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빨간색 글씨가 이 대절이겠지? 그러면 묶어볼 거야. 방금 묶었던 것처럼 이 대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죠? 그리고 that 안에 주어 동사 문장이 있는 게 보이지? 그럼 이 부분의 해석이 바로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 한다 그랬어. guilty가 뭐야? guilty? 죄가 있는, 죄책감이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은 is certain 하고 되면 되겠네. 이 문장에 그러면 주어는 이 that절이죠. 그리고 동사는 is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ertain 하는 거는 보어예요. 이 문장의 보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지금 that절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일 때 우리가 밑에 나와 있듯이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가주어 it을 문장 맨 앞에 쓰고 that절을 문장 맨 뒤에 쓴다. 그러면 가주어 it을 쓰고요. 문장 뒤에 이제 that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얘도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러면 이 that he is guilty 얘를 it이라는 가주어로 바꿨어. 그 다음에 is certain 하고 써야 되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원래 진짜 주어였던 이 that절을 뒤로 보낸 거야.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가주어는 해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확실하다 하면 되겠지? 확실하다. 뭐가 이것은 하면 되지.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은. 그래서 얘가 진주어. 그러면 우리 가주어 진주어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네. 이시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그리고 이 가주어, 대절 진주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다른 형태가 올 때는 가주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대절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사의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번엔 목적어 자리야. 우리 주목보 중에 목적어. 목적어 자리는 보통 어떤 동사들 뒤에 나오냐면 이러한 동사들 뒤에 대절이 목적어로 자주 쓰이며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지금 이러한 동사들이야. think, believe, hope, know, find, say 이러한 동사들 뒤에 대절이 자주 쓰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의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 그럼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만이냐면 목적어 자리만 생략 가능이야. 지금 우리 독해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오죠. 생략된 형태 자주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 이 동사의 목적어잖아. 이러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디 자리는 생략이 안 된다는 얘기야? 목적어 자리만 생략이 가능해? 그러면 주어, 보어. 주어, 보어 자리는 생략이 안 되겠죠, 그쵸? 목적어 자리만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어, 보어 자리에 오는 대신 생략이 안 돼. 이런 대 생략 안 돼요. 밑에 있는 보어에 나오는 대 생략 안 돼요. 목적어 자리만 생략 가능해.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I hope 하는 예문도 우리가 대절을 대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대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I hope 하고 나와 나는 바란다.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하면 되겠네. 지금 I가 주어야, hope가 동사야, 대절이 이 문장의 목적어. 그쵸? 뭐뭐 하다는 것을 하고 나오는 거지. 뭐뭐 하다는 것을. 그럼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이잖아. 그래서 나는 바란다. 너가 곧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겠지. 너가 곧 나아질 거라고 희망해.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데 뭐를 바라는지 뒤에다가 쓴 거예요. 대절로 나오는 거야.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절에 나오는 거고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어 볼게요. 보어. 지금 여기 나오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잘 이해하면 다른 명사절 접속사도 이해가 잘 될 거야. 이번에는 보어예요. 보어.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거.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the important thing이 되겠지. 동사는 is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야. 중요한 것은 대절이야 라고 하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곧 대절이잖아. 보어잖아요. 그쵸? 보어. 주어는 보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어라고 하는 거 지금 똑같아.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밑에다가 해석 써보세요. 뭐 밑에나 옆에나 요 보어 문장만 한번 해석 써볼게. 우리 아까 위에다가 해석 썼잖아. 그거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해석 쓸게. 우리 여기다 쓴 것처럼 이 문장 해석하면 돼. 계속 썼어? 그 문장을 다 해석하는 거야.
주어부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괜찮아. 얘가 이거 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문장으로 형식을 써야 돼. 이렇게. 의미는 똑같지만 그렇게 쓰면 연습이 안 돼. 그러면 다 썼죠? 정우가 한번 불러볼게. The important thing. 쓰지 않았어, 정우야? 쓴 거 그대로 부른다. 그러면 얘 해석하면 어떻게 돼? important thing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것은 그럼 that you are happy야. 네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하면 되겠네. 우리 위에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기로 했어. 너가 행복하다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이거야. 그럼 중요한 것이 곧 네가 행복하다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보어예요, 문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속사 that 이렇게 해석하는 that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동격의 that이야. 우리가 that이라는 게 지금 똑같아. 명사절 접속사 that이긴 한데 동격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동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추상 명사랑 같이 쓰여서 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뒤에다가 쓸 거야. 그러니까 동격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얘도 왼쪽에다 필기하고 오른쪽 거를 볼게요. 얘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먼저 그런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that이 나올 거야. that절은 똑같아요. 주어 동사가 문장을 이끄는 거. 그때 이 that절이 앞에 나오는 명사 얘와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동격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얘야, 곧.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동격의 that이야.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원래 that절은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명사와 동격으로 that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다는 것이 곧 요 명사니까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주어가 동사하다는 명사.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보통 이러한 명사들 뒤에 동격의 that절이 나올 거야. 이런 명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추상 명사들이에요. 추상적인 명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the fact that 하고 나와. 그럼 뭐뭐라는 사실. the rumor that 뭐뭐라는 소문. the notion that 뭐뭐라는 개념. the conviction that 뭐뭐라는 확신이죠. the belief that 뭐뭐라는 믿음, the finding that 뭐뭐라는 연구 결과, the chance that 뭐뭐라는 가능성, the knowledge that 뭐뭐라는 지식, the evidence that 뭐뭐라는 증거.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명사들 뒤에 that절이 나오면 보통은 동격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관계대명사랑 헷갈리면 안 돼. 꼭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얘는 선행사가 아니야. 얘랑 동격의 that이에요. 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얘기야, 이 that은. 접속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 써있듯이 which나 what은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which나 what은 관계대명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는 접속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that은 동격의 that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지금 밑에 있는 예문이 있죠. 예문 지금 3개가 나와 있어.
이 예문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똑같이 명사에는 밑줄을 치고요. 대절을 이렇게 괄호로 묶는 연습을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어디에도 하냐면 해석에도 똑같이 이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명사 그리고 뭐뭐 하다는 하고 대괄호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이 문장은 도대체 얘 혼자야? 말이 안 되지? 그치, 거기까지 묶여야지. 그러면 해석에도 똑같이 하기로 했어. 여기다 명사의 밑줄, 그치, 그 다음에 대절에 해당하는 부분, 그치, 그렇게. 그럼 밑에도 그렇게 해야. 지금 그렇게 걸으면 안 돼. 그러면 해석에도 똑같이 표시하면 그치. 그럼 밑에 있는 두 문장도 그런 식으로 명사에는 밑줄을 치기로 했어. 여기 밑줄, 여기부터 그녀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잖아. 그럼 그녀가 합격했다가 끝이 아니라 그녀가 시험에 합격해야지. 여기서 괄호를 닫아야지. 그치? 그럼 이 괄호도 지금 잘못됐네?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에는 밑줄이요. 그쵸? 그럼 얘도 똑같아. 일단 명사 밑줄, 그 다음에 대절, 해석 나와 있으니까 해석 참고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야. 거기까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정우야? 그러면 회사가 이전했다밖에 없잖아. 지금 소문이 어떤 소문이야? 해석에도 똑같이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어디가 다 했잖아. 저 루멀 소문했잖아. 얘 밑줄이잖아. 여기가 끝이잖아. 사실이 아니다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석 보고하는 거야, 정우야. 해석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야, 쉽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동격의 대절 요렇게 해석할 때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지금 다 잘 표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명사절 접속사 if와 whether이에요. if와 whether.
일단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불확실한 절에 사용해요. 불확실한 절.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 한다는 거는 확신할 때 쓰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확신해.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나는 확신해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앞에 나왔던 대절이야. 뭐뭐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확신해. 이거는 가능해.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를 확신해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명사절 접속사 if나 whether이랑 앞에서 나왔던 that이랑은 반대로 쓸 수 있는 애란 얘기야. 그러니까 쓰임이 다르죠, 완전히. 그거는 다시 한번 볼 거고, 일단은 얘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우리가 if나 whether 얘도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얘네들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부터 얘가 이끄는 절까지가 해석이 이제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러면 얘도 명사절이니까 주목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겠네. 지금 요렇게 표에 지금 나와 있잖아. 얘도 whether절 한번 묶어볼 거예요. 얘 whether부터 어디까지일까? 그치, meeting까지.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 문장에 지금 주어 is not 여기가 동사 certainly 보어하는 문장이네. 그녀가 회의에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로 쓰일 때 if는 쓸 수 없어요. if는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 볼게요. I want to know야 나는 알고 싶어 하는 거네. 뭐를? 이거를 하는 거죠. 그녀가 회의에 올지 안 올지를 이네. 그럼 얘는 목적어네요. 이때는 whether, if 둘 다 가능해요. 목적어 자리는. 주어 자리에는 if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 볼게요. 그 포인트는 논점은 이거야, 뭐야, 뒤에 있는 거야 라면서 지금 설명을 하지. 이런 게 바로 보어죠. C가 되는 거지. 그녀가 회의에 올지 안 올지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야. He talks about 했어요. about이라는 거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우리 명사가 가능하잖아. 명사 자리에 whether절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는 이야기한다 뭐에 대해서 그녀가 회의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전치사 뒷자리에 나와 있는 얘도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 if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whether는 언제나 다 쓰일 수 있지만 if는 쓰이지 못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봐줘야겠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밑줄 칠게요. 접속사 if, whether 절은 ask, tell, inquire, wonder 뒤에 동사 이런 애들 뒤에 사용이 되고 완전한 절이 따라 당연히 접속사니까 완전한 절이 나오겠지. 동사 이러한 애들이야. 이러한 애들의 동사가 중요해. 그러면 우리 아까 대절을 쓰는 동사들이 뭐였는지를 한번 본다면 think, believe, hope, know 이런 애들이었어. 얘네는 나는 생각해, 나는 믿어, 나는 희망해, 나는 알아 하는 애들이야. 좀 더 확실한 애들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건 불확실한 애들이란 얘기야. 불확실한 애들. 나는 뭐뭐인지 궁금해. 나는 뭐뭐인지를 물어봐. 나는 뭐뭐인지 말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불확실한 절을 얘기하는 거야. 위에다가 하나만 필기해 놓을게. 그러면 좀 더 사실의 내용이야?
그럴 때는 that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내용이야. 그럴 때는 whether, if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할 땐 that이야. 근데 불확실한 얘기야. 뭐뭐 할지 안 할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당연히 whether, if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동사들과 짝꿍이 원래는 다 있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런 뭐 궁금하고 물어보고 이러한 동사들은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whether, if가 나와야지 대절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꼭 둘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고요. 불확실할 땐 whether, if. 됐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것도 방금 한 것처럼 한번 묶어볼 거야. 일단 여기 있는 세 문장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세 문장. 여기 있는 요 세 문장을 지금 뭘 할 거냐면 whether이나 if부터 이렇게 있으면 걔를 이렇게 묶을 거고 묶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해석 쓸 거예요. 해석. 그럼 이 세 문장에 whether절 묶고 해석까지 해볼게. 그리고 뒤에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뒤에는 지금 거의 할 게 없고 요 앞에 내용이 끝나거든? 일단 그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certain이 무슨 뜻이야? certain, 확실한 이란 뜻이야. 그치? 확실한. 얘 이거 오디션. 오디션. 정우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지만 너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이걸 안 하면 안 돼.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해야 되는 거야. certain은 확실한이라는 뜻이라 했어. 확실한. 그럼 지금 whether부터 어디까지 묶여야 돼? 지금 여기에 1번, 2번 하기로 했잖아. 그치? 1번은 whether절 대괄호로 묶는 거야. 그럼 너가 지금 whether부터 열었지? 그럼 어디까지 갖춰야 될지 표시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하는 거예요. 해석은 여기다 썼잖아. 이 부분의 해석은 이거야. 그러면 뭐인지 아닌지야? 그럼 거기까지가 주어네? 아닌지는 확실한이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아요. 여기 해석해봐봐 그러면 그냥 whether 빼고 그냥 해석해봐. 단어를 모르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그냥 여기 그냥 해석 whether 빼고 지금 이거 해석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석. 나는 그녀를 알았다. 과거잖아. 그치? 나는 그녀를 알았다야. 그걸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야. 그러면 내가 그치. 수업 시간보다 더 잘하는 이유는 뭐야? 아니라네. 역시 조용히 해야지 잘하는구만. 그럼 이제 저기 다른 반으로 갔으니까 거기선 잘할 수 있겠네. 아직까지는 조용할 거 아니야. 그 조용히 안 풀려야 되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연어도 아직 조용해? 아마도? 그래서 얘 지금 다시 보면 첫 번째는 whether부터 여기 있는 or not까지, 두 번째 whether부터 얘 끝까지, 그 다음에 또 얘도 whether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물었다. 내가 그녀를 아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결정할 수 없다. 오디션에 갈지 안 갈지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옆에 나와 있듯이 whether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팁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or not은 whether 바로 뒤에 쓸 수 있지만 if는 바로 뒤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whether or not 하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건 가능해. 근데 if or not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if 우리가 지금 뒤에다가 or not 계속 붙이잖아. 그래서 if 나온 다음에 뒤에다가 or not을 붙여. 그럼 얘는 돼요. 근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냐면 if or not 바로 붙여.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whether은 다 돼요. whether은 whether 쓰고 or not 쓰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whether 바로 뒤에 whether or not 타고 쓰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whether은 다 되는데 if는 if or not 이렇게 붙여 쓰는 형태,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뒤에 근데 or는 우리 안 붙여도 되잖아 원래. 그래서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안 붙여도 상관없는 거고, 붙여서 쓸 때 이제 바로 뒤에는 if or not 이렇게는 못 쓴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의문사를 볼 건데 여기가 바로 그 간접 의문문이라는 애야. 우리 간접 의문문을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 지금 2시라서 10분까지 쉴게. 뒤에 위에 부분만 보면 끝나서 내용은 일단은 이어서 볼게요. 먼저 명사절 접속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대절을 했고 지금 whether절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절.
의문사절이라는 건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접 의문문 있잖아. 간접 의문문이 바로 이 의문사절이야. 우리 간접 의문문 순서가 뭐죠? 의주동, 그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의주동. 그래서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을 얘기하는 거고, 의문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를 이끌겠지. 그러면 이 의문사부터 얘가 이끄는 절까지가 우리가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해석은 우리 뭐뭐인지 하잖아. 그래서 주어가 동사인지 하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해석이 위에 있는 whether이랑 똑같아요. 우리 whether절에 아까 해석 뭐라고 썼냐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랬잖아. 얘도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인지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야. 근데 차이점은 뭐야? 의문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써서 의주동을 만들면 되고, 의문사가 필요 없어 그러면 whether이나 if를 이용해서 뒤에 주동 똑같이 쓰면 해석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곧 if나 whether이 해석 자체가 뭐뭐인지라는 뜻인 거야. if나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근데 그게 없어? 의문사가 있어? 그러면 의주동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1번에 일단 밑줄 칠게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주목보 역할을 해야겠지. 그러면 의문사라는 게 어떤 게 있냐? 밑에 있는 종류에 써 있는 것들 그냥 다 의문사라고 기억하면 돼. 나눠놨지만 who, 누구, what, 무엇, 위치, 어느 것이란 뜻이죠. 우리 위치 만약에 헷갈리면 써놓을게. 어느 것. 어느 것이라는 거는 what이랑은 조금 다르게 선택의 의미예요. 선택. 너는 뭘 좋아해? 하는 거랑 너는 어느 것을 좋아해? 하는 거랑 약간 다르지. 그 다음에 how, why, when, where 있어요.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우리 what이나 which나 whose는 뒤에 뭔가 명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덩어리야. 무슨 명사, 얘는 무슨. 그 다음에 which 명사야. 애는 지금 명사를 뜻해. 그러면 어떤 명사가 되는 거. whose는 얘는 누구의란 뜻이니까 누구의 뭐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무슨 뭐뭐, 어떤 뭐뭐, 누구의 뭐뭐 이렇게도 나와도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게 다 어쨌든 의문사예요. 크게는 의문사.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문장을 한번 볼게요. 표 안에 있는 거. 나는이 주어야. I am wondering 해요. 나는 궁금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who, he, is네. 얘가 바로 의주동이네요. 그러면 우리 의주동 이렇게 묶어야 되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궁금해하고 있다. 뭐를? 그가 누구인지 하는 거네. 그가 누구인지. 그러면 나는 궁금해하고 있어. 그가 누구인지를 하면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다 목적어 자리긴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 얘들아. 두 번째도 대괄호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I don't know 뒤에 who부터 묶이겠죠. 지금 여기서 who는 얘 자체가 의문사 겸 주어의 역할을 같이 해요. 의주동 할 때. 왜냐하면 해석을 보면 알겠지만 누가 그랬잖아.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 그러면 누가가 곧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의주 typed가 동이야. 그러면 나는 모른다.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 하면 되겠네.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I wonder 나는 궁금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묶이겠죠. 얘가 의주동이에요. prefer 무슨 뜻이죠? prefer
선호하다, 그쵸? 그러면 나는 궁금해. 어떤 것을 너가 선호하는지 이렇게 되겠네. 어떤 것을 너가 선호하는지 의주동이야. 그럼 옆에도 똑같아. 네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의주동.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면 그들은 will find out, 알아낼 것이다. 똑같이 또 얘가 의주동이죠. 무엇을 그녀가 먹고 있는지가 되겠네.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묶을 줄 알아야 돼. 묶어야지만 눈에 보이겠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의주동, 우리 간접의문은 의주동인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장 속에서 발견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항상 연습이에요. 지금 밑에 예문이 있죠? 여기 있는 예문 해석은 다 써 있어. 대괄호로 의주동 묶을 거예요. 의주동 있는 부분 대괄호로 묶어 볼게요. 여기 있는 6문장. 해석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 묶었지? 그러면 첫 번째는 when 의주도, 다음에 where부터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왜 그녀가 그렇게 말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사는지, 그 다음에 how pretty, 이게 한 묶음이지? 얼마나 예쁜지지, 어떻게 예쁜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녀가 예쁜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잘이야, how well, 얼마나 잘 그녀가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뒤에 뭔가가 딸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잘 봐주면 되겠죠, 얘 형태를. 그래서 지금 간접의문문이야, 의주동. 그러면 뒤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같은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뒤에 명사가 딸려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까 밑줄 쳤던 거요. 그러면 무슨 명사, 어떤 명사, 누구의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문장도 한번 괄호 묶어보세요. 해석에 있는 부분을 대괄호로 묶는 거야. 다 묶어봤지? 그러면 첫 번째 whose book it is야. 여기서 whose book이 하나의 덩어리로 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정확하게는 의문 형용사가 되지만 의주동이야. 누구의 책인지 하는 거네. 그것이 누구의 책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food you eat이네요. 무슨 음식을 네가 먹는지. 여기서 what food가 한 덩어리죠. 얘가 의지, 의주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which boy is not kind 여기죠? 그럼 which boy가 하나의 덩어리. 어떤 소년이 친절하지 않은지. 얘는 의문사 겸 주어인 문장이죠. 어떤 소년이니까요. 그쵸?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뭐뭐이 있는 이가가 주어니까. 그래서 순서 중요해. 의주동이야. 그 다음에 우리 5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의문사절의 축약이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절을 의문사 투부정사로 쓸 수 있어요. 얘는 우리 투부정사에서 나왔던 거거든. 근데 해석이 같잖아.
그래서 얘는 밑줄 하나 칠게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원. 그러면 의문사 투부정사 해석 기억났어야 돼. 의문사 해석하고 뭐뭐 할지 하는 거잖아. 결국 똑같아요. 계속 뭐뭐인지 뭐뭐 할지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should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같냐면 의문사 해석을 하고 주어가 동사해야 할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의미야. 뭐가 같은지를 보면 밑에서 what to wear이야.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라는 뜻이죠.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밑에처럼 이 옆에 있는 거 이용해서 바꿔본다면 의문사 주어 should wear 이라고 바꿨네. 그러면 무엇을 내가 입어야 할지 니까 결국 같은 의미. 근데 우리가 what to wear 하면 좀 더 짧게 쓸 수 있는 거지. should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주어 동사로 쓰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쓰면 좀 더 간단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야. 인터뷰를 위해 무엇을 입을지는 주된 걱정이다 하는 문장. 그럼 밑에도 인터뷰를 위해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는 주된 걱정이야 하는 거. 그래서 같은 문장인데 의문사 투부정사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다 지금 그런 문장이야. 여기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간접 의문문을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한 개 간접 의문문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굳이 따로 볼 건 없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원래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의문문에 문장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의문문에 이제 문장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문장 안에 의문문이 들어가. 그런 경우에 의주동으로 쓴다 그랬죠. 그럼 문장 do you know라는 문장 안에 where is it 하는 의문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물어보는 거니까 원래 순서인 우리 의문문은 의동주잖아요. 의동주 하고 나왔겠지? 그것은 어디에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do you know라는 문장 안에 이제 얘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끼워 넣으면 이제 다시 순서가 의, 주, 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해석 아까 했어요. 주어가 동사인지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나는 모른다. who she is 그녀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그 다음에 너는 아니. who that man is 저 남자가 누구인지 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의주동으로 순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43페이지 볼게. 위에는 다 넘어가도 돼요. 똑같은 거라서. 근데 여기에 보면 주절 동사가 think류인 간접 의문문이 있어. 여기다가 밑줄 하나 칠게요. 우리 간접 의문문 할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날 거야. 특히 2학년은 지난번에 시험 범위에 간접 의문문이 있었잖아. 아닌가? 지지난번에 있었나? 3학년이 있었나?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긴 했는데 3학년이었나? 원래는 여기 나오는 이런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올 때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돼. 원래는 의주동을 뒤에다가 쓰잖아. 근데 지금 think, consider, suppose, expect, imagine, believe 이런 것과 같은 생각, 추측 동사라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생각, 추측 동사. 생각하다, consider, 여기다, suppose, 제안하다,
기대하다, imagine, 상상하다, suggest, 보여주다, believe, 믿다. 이러한 생각 추측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써요. 의문사를 맨 앞에. 그럼 원래는 우리가 문장 나온 다음에 뒤에 의주동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 원래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치면 원래 한번 하던 거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do you think 한 다음에 우리는 의주동이 나와야 되죠. 의주동. 그러면 what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어 he 그리고 동사 does 없어지면서 like에 s 남기지. 그치? 이거 너네였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까진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의주동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틀린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나오는 동사가 think, 생각 추측 동사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뒤에 나오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옮기자라는 얘기야. 문장 맨 앞으로. 그래서 밑에처럼 What do you think he likes?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얘가 맞는 문장. 그러면 동사가 보통 이러한 동사들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의문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그런 것만 잘 확인해 주면 되겠죠.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사들 뒤에 그냥 의주동을 써놓겠지. 맞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럴 때는 틀려요. 지금 우리 뒤에 넘기면 이제 암기 포인트가 있어. 거기 있는 거 한번 우리 한 5분 정도? 35분까지 한번 외운 다음에 옆에도 채워볼게. 35분까지 해볼게. 외워야 될 부분들은 항상 바로바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지.
쳐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뭐가? 나 요즘 책 읽을 생각. 책 읽어봐. 책 시간에 돈 없잖아. 이자도 있네. 몇 쪽? 몰라. 5조 모른다는데. 지연이 그랬어? 난 진짜 부럽대 책. 아 좋겠다. 예, A가 있었어. 왜 내 PPT 할 때? 나 다음 문제. 잡아. 이거 했었어? 썼지 너네? 이렇게 있었어. 나도 썼어? 나 진짜 한 번밖에 안 썼어. 너네 썼지? 죽어라 진짜.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제니 안 열죠? 잘하지. 너네 다음날 계약이지? 네. 그리고 나영이 약간 페이지도 좀 이상하네. 그러네. 진짜? 이거 어디 가냐? 예전에 전사연이랑 할 때도 걔 GPT 썼어. 아니, 그때는 다 제 머리였어. 아니, 그것만 찾아보라고 재미나 쓰게 해주는 일단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문제를 풀 건데 문제는 다 풀진 않을 거고 쌤이 표시를 할게요. 너네가 좀 더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일단 표시하는 문제만 풀 거야. 2번 표시할게요. 2번. 그 다음에 문장 끝, 여기 끝에 10번. 2번, 10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12번, 13번, 14번, 15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48쪽. 48쪽 넘어가서 25번. 다음에 27번. 그리고 33, 34, 34번에 해석이 오른쪽에 넘어가 있네. 33, 34.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지금 풀어볼게. 나머지 문제 당연히 나중에 다 풀어도 돼. 근데 지금은 일단은 표시한 것만 풀어볼게요. 해석을 잘 보면 돼. 그리고 지금 한 거 생각하면서. 해석을 안 보면은 못 풀어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한번 답을 맞추면서 다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게. 모르는 채로 하면 안 되니까. 2번을 보면 그 이유는 하는 게 주어죠. 그쵸? 얘가 주어지. 동사는 is가 되겠지. 그러면 그 이유는 과거에는 균일하게 평평한 유리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네. 그러면 그 이유는 이거다 하면서 나오는 보어야. 그러면 얘 당연히 that 나와야겠죠?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아까 아니라 그랬지.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볼게. 10번에 올해 우리는 추가하고자 한다. 음악 수업을 희망해서야. 희망해서. 근데 어떤 희망이요? 우리의 학생 각각이 음악적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희망 이거네. 우리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이 that은 무슨 that이지? 이거라는 희망. 그치. 동격. 그래서 that을 써서 이 호프와 얘가 지금 동격이에요. 동격의 that이야. 해석을 잘 보면 돼요. 우린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동격이야. 이러하다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라는 희망 하니까 꼭 관계대명사 같단 말이야. 얘가 선행사처럼 보여서 뭐뭐라는 희망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47쪽에 12번을 보면 얘는 답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쉽지만 지금 해석을 볼게. 데이비드는 매우 흥분했다. 여기까지 지금 된 거네. 그치? 매우 흥분했다. 왜? 듣고서 흥분을 했대. 듣고서. 뭐를 들었냐면 장기자랑에서 우승한 상으로 무엇을 받을지를 듣고서야. 그럼 뭐 나와야 돼? what, 그쵸? what, 무엇을 받을지. 얘가 바로 뭐예요? 의, 주, 동, 간접 의문문. 해석을 잘 봐야 고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주어, 확신한다 까지 나왔네. We are sure 나온 거죠? 우리는 확신한다. 당신이 우리의 경험 많은 개인 지도 교사들에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거네. 그럼 얘 뭐 써야 돼? that, 그치. 뭐뭐라고 that이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는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주목보 자리에 오는 거고, 주목보 자리에 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that이라는 접속사, 그리고 whether이나 if 접속사,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세 가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어.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여긴 다 풀었지? 14번의 답. 오래된 개념들은 바뀐다. when, 뭐뭐 할 때지. 뭐 할 때냐면 전문가들이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야. 근데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that이지, that.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 what이 되려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얘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that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5번에 등산로에서 뱀처럼 보였던 것은 이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다 이렇게 주어져. 주어, 얘가 동사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럼 등산로에서 뱀처럼 보였던 것은 얘는 뭘 써야 될까? 이건 약간 응용이 돼야 되는데.
얘는 what이야 얘들아. 우리 이거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할 건데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야. 우리 마지막 수업이 이제 관계대명사거든. 지금 이 문장은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장이잖아. 이 문장이 지금 동사로 시작을 해. 그렇단 얘기는 주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잖아.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왜냐면 접속사라는 건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동사부터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하지 못한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what을 쓸 수 있는 거야. 이건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하겠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거 다 풀었나? 아직 안 풀었지. 여기도 풀게요. 람슬이요. 아니에요. 요새 알았어요. 저 얘랑 3년 사귀었어요. 3년째 짝사랑 중이야? 네. 봅시다. 그러면 25번. 그 주유소에 숙련된 정비공은 까지가 주어네. 그치? 네. 정비공은 has been replaced가 동사예요. 대체되었다. 근데 뭘로? 10대 청소년으로야. 근데 유니폼을 입은 10대 청소년으로까지가 우리가 다 한 거네. 네. 근데 어떤 거냐면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청소년이야. 뭐 써야 될까? 후. 그치, 후.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관계대명사 잘 기억하고 있네. 그 다음에 27번은요? 27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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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였어? 후. 후예요, 후.
얘는 왜 훔이 안 되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요렇게 묶이는 형태라서 안 돼. 아, 얘가 아니라 요렇게 묶이는 형태라서. She believed가 묶이고 뒤에가 동사가 있는 형태야. 이 she believed는 삽입된 거예요. 삽입절.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33번. 얘는 뭐 써야 돼? 위치. 위치, 그치. 위치가 맞아요. 지금 뒤에 있는 pray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나와줘야 되지. 선행사는 the animals고. 그 다음에 34번은 부. 아, 34번? 지금 앞에 their students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후. 아니 근데 their students가 아니지. 지금 해석이 옆으로 가서 그렇지. 해석을 봐봐 얘들아. 대부분의 교수들은 여러 해의 연구로 인해 학생들의 전문적 권위를 얻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한다. 그럼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생각한다야. 여기까지가 다 뭐뭐한 것으로 생각한다야. 근데 뭐 여러 해의 연구로 인해 얻은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얻은 뭐야? 여러 해의 연구로 인해 얻은 권위예요. 그쵸? 앞에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겠지? 그래서 위치가 되는 거죠. 오히려 관계대명사는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계사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볼 거야. 지금 관계사를 같이 보는 이유는 항상 명사절 접속사인 that이랑 관계대명사랑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that과 관계대명사의 의미를 확인하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얘들아 암기 리스트 외워오는 거 이거 암기 포인트 이거를 안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너네가 항상 배우는 거는 잘 배우는데 암기가 안 돼서 결국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또 모르는 거거든. 그게 지금 계속 너네의 공통점이잖아. 응? 그러니까 항상 외워야 되는 것들은 외우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법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질문을 하면 대답은 하지만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항상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여기 암기 포인트 외워와. 목요일날 여기 암기 테스트 할 거야. 명사절. 그러면 갑시다. 자기 보충 시간 잘 기억하세요.